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썸머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제가 썸머랠리 이야기를 또 해드렸는데 네. 일단 증시가 최근 들어서 좀 살짝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증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썸머 랠리인데 이게 계속 뭐 가을 랠리 또는 윈터 랠리, 네.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 거냐. 이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낙관론은 좀 바뀔 수도 있는 낙관론, 좀 신중해야 하는 낙관론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보면은 주요 증시가 다 올랐잖아요. 네. 그 올라간 모습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만 보더라도 뭐 안도랠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7월 들어서 월간 최고 기록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2020년 4월 이후에 월간 최고 기록이 나왔고 그죠. 상승폭이죠. 그리고 S&P 500도 한 달 동안 9.1% 거의 10% 가까이 그리고 다우지수 존스도 한 달 동안에 6.7%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모든 지수들이 다 올랐는데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자릿수에서도 그래도 한 10%에 가까운 정도의 상승을 가져왔다. 이것은 이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9월도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는데 일단 속도가 좀 조절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것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도하는 조금 마음을 뭐 확 놓을 수는 없고 약간은 놓게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페드가 금리를 인상을 예. 한 것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살짝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부동산 가격 그리고 유가인데 부동산 가격이 살짝 좀 조정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이른바 우리가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집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도 하우스푸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고 실제 그래서 이런 안도랠리 추세는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데는 부동산, 이른바 집가도 있는 것이고 주택 가격도 있는 것이고 또 유가도 조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른바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물가 피크아웃, 좀 정점을 그래도 아주 최정점은 지나간 것 아니냐. 또 연준 정책에서도 조금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늦출 필요도 있다. 너무 자이언트 스텝만 밟을 일이 아닌데 울트라 스텝은 더 아니고 그런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또 안도랠리로 상승 동력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중요한 지수잖아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내려온 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려가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살짝 씻겨 나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에너지 가격이 중요합니다. 유가가 또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어요. 경기 침체, 아래 공포 때문에 좀 내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될 오펙 플러스의 또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또 녹여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기업 실적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국면 자체는 안도랠리다, 썸머랠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일단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랠리다 이런 표현이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려가 여전한 거는 또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일단 뭐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악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그죠. 이 완전히 거치진 않았죠. 여전히 안개 속에 조금 숨 돌리는, 숨 고르는 안도랠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으로 보이고요. 또 이것이 이제 부분적인 경기 악재 요인이 완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본격적인 펀더멘털이 유가도 더 안정적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적이라야 되는 것이고 물가도 더 해소돼야 되는 근본적으로 공급망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것이 완전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이제 중간에 숨고르기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신만 놓고 보면 그래도 이전 상황보다는 상당히 나아졌다. 코스피만 해도 5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온 것은 정말 오랜만에 지난 12월 초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또 국내 증시도 안대로 당분간에 이제 이어갈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이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강달러도 조금 약간 살짝 이것도 큰 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숨 돌릴 정도의 강달러가 완화되면서 7월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됐다. 이 부분도 우리가 그래도 뭐 여러 요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숨 돌리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썸머 안도랠리 정도 수준엔 와 있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업종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8월 안에 수익을 내려면 결국에는 선별적으로 업종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는 대형주 위주로 조금 8월은 다시 한번 재편이 될 것이다. 그중에서 2차 전지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완성차라든지 2차 전지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것은 3대 가치가 있잖아요. 과거, 실적, 또 현재의 수요, 또 미래의 기대 가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충족되는 쪽은 실제 실적도 잘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수요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더 대형주들이 많다. 그리고 또 미래 가치주들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투자도 돼야 되고 지금 당장도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AI, 이건 이제 미래 가치가 있고 현재 가치도 있어요. 자율주행차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2차 전지도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또 IT 하드웨어 쪽도 여기 이제 포함될 수밖에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양극재 시장, 우리가 뭐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용될 수밖에 없잖아. 이 양극재 시장도 성장 기대감에 관련 화학업종이 또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실적도 좋고 현재 수요도 좋고 미래 가치까지도 갖추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게임주는 아니거든요. 게임주는 지금 어닝 쇼크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게임주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당장 과거의 실적도 지금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고 지금 2분기 실적도 그렇고 또 현재 수요가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도 않고 미래 가치를 봤을 때도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상당히 또 고평가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전히 주가가 많이 내리긴 해도 그래서 여기까지 본다면은 게임주는 뭐 등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숨 고르고 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경기 방어주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테고 외국인이 볼 때는 헬스케어는 지금 또 코로나가 확진세거든요. 확진자가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씀드렸고 에너지화학은 잠깐 있다가 말씀드릴 정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여기에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좀 이거 당장 또 강화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생활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 편의점도 그래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이다, 산업이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헬스케어 쪽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따라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뉴스 모멘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이번 주 증시에는 어떤 뉴스 모멘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안도렐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큰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도 변수고, 그죠. 그다음에 물가도 변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느냐. 그렇다면 조금 더 8월에 부분적으로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지표가 당장 오늘입니다. 한국의 7월 수출입 목표가 발표될 테니까 이거 실적하고 관련이 있겠죠. 지금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상당수 기업들이 뭐 수출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일입니다. 7월 또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물가입니다. 경기 동향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3일은 또 중요합니다. 유가죠. 오펙 플러스. 자, 오펙 플러스는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오펙은 기존 중동 국가 오펙에다가 플러스 러시아 등 러시아 인근의 산유국까지 포함되면 플러스입니다. 회담이 개최되는데 산유량 정산 여부에 따라서 유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전망은 확 많이 더 정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발표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5위라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쪽의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제니 옐렌 장관이 노동 전문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으로서도 고용 지표가 좋으면 계속 가도 된다. 고용 지표가 살짝 흔들리면 이거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밟을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일에 오펙 플러스 회담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유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앞서서 또 신재생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정책이랑 엮이면서 잘 가고 있고 또 미국 안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수요, 그리고 가치의 정책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팔레시까지 들어가니까 이건 P는 플러스입니다. 그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작동을 하고 있는지 포함되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미국이 원래는 좀 워낙 지금 미국도 경제 사정이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조금 낮추는 식으로 가려고 했다가 의료 관련되는 비용을 아니다. 그냥 신재생적으로 가.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원래도 신재생적으로 가려고 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 거의 통과 목전에 있습니다. 임박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쏠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에 대규모 투자가 예상돼요.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또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런 관련된 산업이 더 각광을 받고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도 덩달아 미국 투자 예산의 확대에 따른 또 실질적인 산업 진행에 따른 낙수 효과를 우리 기업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바이든 정부 측에서는 일단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렇다 할 좀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돈이 투입이 되면은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은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수소 경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현 정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미국 신재생 에너지만 놓고 보면 우리 기업도 실적이 관련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앞서 이제 이난희 전문가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또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 풍력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폴리실리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주가 급등을 했었고 또 하나솔루션, 신성 ENG, OCI는 폴리실리콘이죠. 여기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도 좀 주목을 했을 필요가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 우리 최은행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경쟁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때 중요한 게 이 대기업들은 오를 대로 오르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항상 주목해서 보는 것이 관련된 핵심 밸류 체인, 유관 기업들을 숨어있는 히든 챔피언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양, G2파워, CBI와 대명에너지도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 만약에 투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밑에 밸류체인 단에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또 어느 순간 공시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공시가 나오면 사실 주가가 크게 또 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현재 나오는 정책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그 밑에 밸류체인 단에 있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